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박용미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평양의 마지막 선교사 존 무어의 삶이 그가 세운 학교 후배들을 통해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존 무어 선교사는 미국 감리교에서 1903년 파송한 선교사로요. 평양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신 분인데요. 네. 활동 기간 무려 160여 개 교회와 30여 개 학교를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가 설립한 광성학원과 소요한 감신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요. 무어 선교사는 1941년 일제에 의해 추방되기 전까지 한국인에게 기독교 교육과 또 복음의 중요성을 알려준 대표적인 서양 선교사였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뭐 선교 사역을 수치로만 따질 수는 없겠지만 세운 교회와 학교 숫자를 보면 존 무어 선교사님이 얼마나 한국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분의 사역을 우리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존 무어 선교사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도 관여를 했고요. 네. 또 3.1 만세 운동에도 참여한 인물입니다. 40여 년간 50만 달러를 모금해서 평양 선교를 위해 사용도 했고요. 네. 자신이 설립한 학교뿐만 아니라 이 북한의 여러 학교와 교회들을 돕다 보니 그의 집에는 매일같이 지역 목사와 또 학교장들이 모여들어 있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네네. 그와 관련된 자료는 미국 드류대학교에 보관이 돼 있는데요. 서신과 선교 보고서만 2,625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그 자료량이 방대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신 분인데 왜 그동안 이분이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네, 이 소 교수님에 따르면요. 그를 따르던 목회자 대부분이 친일로 전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네. 그와 함께했던 목회자들이 이 일본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하니까 친일로 돌아서면서 이 무어 선교사에 대한 흔적을 지웠다고 합니다. 일제가 외국인 선교사 추방령을 내렸을 때 이 무어 선교사는 그가 세운 모든 학교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고 한국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 무어 선교사가 추국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붙어 다니던 사람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네. 신우 2명과 형사들만 왔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쓸쓸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네네. 또 교회사 연구에서 북한 교회 이야기는 남한보다 소홀하게 다뤄진 탓에 그동안 무어 선교사가 발굴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존 무어 선교사님이 세운 광성학원에서 그분을 초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네, 맞습니다. 무어 선교사가 세운 광성학원이 올해 130주년을 맞이를 했는데요. 네. 이를 기념해 그에 관한 연구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관련 자료를 입수해 번역하면서 그 신앙을 후대에 알린다는 계획인데요. 네. 존 무어 선교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또 그의 이름을 딴 문요한배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는 등 이 그의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애썼던 이런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분들의 노고와 사랑을 잊지 않도록 여러 노력들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평일에 기도를 하거나 또 예배를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아니죠. 이들을 위해 교회가 마련한 직장인 예배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차례 점심시간에 진행하는 이 직장인 정오 예배는요. 네. 직장인들을 위한 맞춤형 설교는 물론 또 그들을 위해서 점심 식사까지 제공하면서 위로를 전하는데요. 직장인들에게는 이 시간이 힘든 사회생활 속 오아시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점심시간하고 그리고 뭐 퇴근 시간인데. 네. 근데 그 귀한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이거 예배 자리를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되는데 어떤 교회들이 직장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보통 회사가 많이 분포한 도심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이 직장인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로구 종교교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직장인을 위한 정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30분간의 예배가 끝난 후에는 식사를 하는데 교회는 영양가 있는 음식, 또 제철 과일 등을 마련하면서 이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올해로 55년째 직장인 예배를 열고 있는 영락교회는요. 부활절에 인근 회사에 달걀을 배달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또 매주 화요일마다 직장인 예배를 드리는 서울 영동교회는요. 부침개를 만들어서 회사를 방문하는 등 직장인들을 섬기는 교회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인 예배는 만나기 힘든 지역 크리스천들의 교제의 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종교교회는 오픈 카톡방까지 만들어서 이 평일에도 크리스천들이 서로 교제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네. 아유,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지요. 이런 직장인 예배가 더욱 활성화돼서 지치고 힘든 직장 생활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일터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더불어서 들고요. 박영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